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25년 1월, 바로 지금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는 200명이 넘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GPU가 뭐길래? 여러분께서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완성되는 2027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35살 엔지니어 한 분의 아버지가 1970년대 구로공단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 그 아버지가 손에 기름때를 묻혀가며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냈고 그 아들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50분 동안 우리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2027년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일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것.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경제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 독자 GPU 개발 성공, 2027년 출시 예정.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GPU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애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7년 여기에 삼성이 이름을 올립니다. GPU가 도대체 뭐길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손주들과 영상 통화하실 때 화면이 또렷하게 보이지요? 손주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 그게 바로 뜨지요? 유튜브에서 제가 하는 이 방송을 보실 때 영상이 부드럽게 재생되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GPU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모두가 말하는 인공지능, 챗GPT, 손주들이 쓰는 AI 번역기, 병원에서 암을 찾아내는 AI 진단. 이 모든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심장이 바로 GPU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GPU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은 GPU를 영국의 ARM이나 미국의 AMD에서 빌려 썼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외국 회사에 돈을 내고 GPU를 사다 썼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든 스마트폰인데 핵심 부품을 남에게 의존한다니. 그래서 삼성이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자. 우리도 할 수 있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 AMD에서 일하던 세계적인 GPU 전문가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존 레이필드, AMD 부사장 출신입니다. 연봉을 얼마나 줬는지 아십니까? 1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이 아깝다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 한 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100억 원이라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도 합류했습니다. KAIST, 서울대, 포스텍에서 박사 학위 받은 젊은이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조국을 위해 돌아온 젊은이들,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7년 엑시노스 2800, 삼성의 차세대 스마트폰 칩에 완전히 독자 개발한 GPU를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자율주행차에, 로봇에, 스마트 안경에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삼성 GPU가 들어갈 것입니다. 2027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2부 우리가 이미 해낸 것들 HBM의 기적. 삼성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최근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여름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HBM3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칩에 꼭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입니다. 문제는 이 분야를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HBM 시장의 90%를 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2019년에 삼성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HBM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개발을 중단했던 겁니다. 그 사이 하이닉스가 치고 나갔습니다.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제품만 썼습니다. 삼성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이제 하이닉스 시대다. 하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절치부심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부문을 맡으면서 근원 기술력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가려는 길을 버리고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HBM의 기본 재료인 디램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집에 못 갔어요. 회사 근처에 원룸 얻어서 살았죠. 아내한테 미안했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마침내 삼성의 HBM3가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78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그 아버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20조 원.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 중심에 HBM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뒤늦게 시작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삼성 HBM을 씁니다. 구글도 아마존도 삼성 HBM을 씁니다. 하이닉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뒤처졌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따라잡습니다.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삼성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GPU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2027년에는 해낼 것입니다. 3부 지금 이 순간 그들이 겪는 고난. 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 GPU 개발팀은 엄청난 어려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 기술의 벽. GPU는 메모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초기 시제품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아침에 보니 또 실패. 그런 날이 수없이 많았어요. 두 번째 어려움 인재 확보. 최고의 GPU 엔지니어들은 이미 엔비디아, AMD에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합니다. 연봉 10억 원, 주식 옵션까지 주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엔비디아가 더 유명하잖아요.
실리콘밸리가 더 좋아요. 그래도 삼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조국을 위해 와주십시오. 실제로 몇몇은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구글에 다니다가 삼성으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 왔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저 수많은 엔지니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GPU 개발은 보통 5년, 길면 10년 걸립니다. 엔비디아가 15년 걸려 만든 것을 삼성은 6년 만에 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에 삼성이 도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6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1990년대 TFT-LCD, 일본 샤프가 독점하던 기술이었습니다. 삼성이 도전했습니다. 7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스마트폰, 노키아, 모토로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 엔비디아의 생태계. 엔비디아는 GPU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CUDA라는 프로그램 플랫폼.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것에 익숙합니다. 삼성이 아무리 좋은 GPU를 만들어도 기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이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AMD,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부 아버지의 손, 아들의 손. 잠시 기술 이야기는 멈추고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GPU 개발팀의 한 엔지니어 김민수 씨가 명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지금 36살입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GPU 개발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런데 민수 씨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78살, 현재 경기도 부천에서 사십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 전자부품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1975년 25살 시골에서 올라와 구로공단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3만원, 하루 12시간 일했습니다.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새빵 월세 5,000원, 쌀 한 가마니 8,000원, 겨울 연탄 3,000원, 남는 건 없었습니다. 1982년 처자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말자. 공부시켜서 좋은 직장 보내자.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용품 사주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크게 되면 된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1999년 민수가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250만원. 아버지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친척한테 빌렸습니다. 이자가 붙는 돈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이자쯤이야. 민수가 아버지, 제가 장학금 받을게요. 아르바이트도 할게요라고 하자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공부만 해라. 아버지가 다 해결한다. 민수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게 아버지 행복이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버지 꿈이야. 민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2015년 박사 학위를 받고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GPU 개발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4년간 민수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연구실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우리 아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있잖아요. 민수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거 끝나면 시간 낼게. 2024년 어느 날 중간 시제품 테스트에서 일부 성공했습니다.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저희가 거의 다 왔어요. 2027년이면 완성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뭘 만드는데? GPU요. 인공지능 칩이요. 전 세계가 쓰게 될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그래, 잘한다.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부품을 조립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깨끗합니다.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손은 이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이 아들의 교육이 되었고 아들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나라입니다. 오부 2027년 그날이 오면 자, 이제 2027년을 상상해 봅시다. 2년 후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가 공식 발표합니다. 엑시노스 2800 완전 독자 개발 GPU 탑재.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또다시 불가능을 가능으로. 파이낸셜 타임스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중국 환구시보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일본 니온게이자이 한국의 저력 다시 확인. 갤럭시 S28 출시. 여기에 삼성 GPU가 들어갑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삼성이니까 분명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와, 이게 한국 기술로만 만든 거야? 자율주행차에 삼성 GPU가 들어갑니다.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스마트 안경에도 들어갑니다. 삼성 GPU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외국 기술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미국이 GPU 안 팔겠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 것이 있으니까요.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삼성 GPU를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미국 것만 쓰기 싫다. 한국 것을 쓰자.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삼성 GPU 사업이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기술 주권.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주권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너무 비쌉니다. 개당 5천만 원. 가난한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삼성이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의 젊은이들이 AI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선진국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폐허.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70년 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해냈습니다. 1980년 메모리 반도체.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한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지금 세계 1위입니다. 1990년 조선. 일본이 독점하던 시장 한국이 도전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지금 세계 1위입니다. 2000년 자동차 토요타, 벤츠, BMW와 경쟁한다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해냈습니다. 지금 세계 3위입니다. 2010년 K-POP 아시아 음악이 미국 빌보드를 석권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BTS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부모의 헌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DNA가 지금 삼성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손주입니다. 여러분이 키운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준 정신으로 그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7년 2월 그날이 오면 뉴스에서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삼성전자 독자 GPU 개발 완료. 그날 여러분께서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기술이란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었고 내 부모 세대가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 주십시오. 너희도 열심히 해라. 너희가 만들 미래가 기대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2027년은 시작일 뿐입니다. 2030년, 2040년, 2050년. 우리 손주들이, 손주의 손주들이 더 놀라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고 공장에서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2027년 그날이 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합시다. 그날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